안녕하세요, 콜럼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인이 리드 부인의 저택을 빠져나와서 로드 학교에 진학하는 것까지 다뤘습니다. 로드 학교에서의 제인의 생활은 간략하게 다뤄집니다. 제인은 로드 학교에서 약 10년간의 생활을 하는데 우등생으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 덕분에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에 선생으로 부임하게 되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제인이 삶에서 처음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성취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그 안정적인 것을 손에 쥐고 고수할 법도 한데 제인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계기는 제인이 존경했던 로드 학교의 교장인 템플 선생님과의 이별로 촉발이 됩니다. 템플 선생님은 이제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제인 역시 로드 학교에서의 한 챕터가 끝나감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과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우리를 더 좋거나 더 나쁘게 끈다기보다는 우리를 좀 더 깊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안정만을 따른다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인의 자기 인식이라는 여정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서 안정만을 추구한다면 자기 자신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매번 똑같은 일만 하고 똑같은 경험만 한다면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인은 본능적으로 자기 인식을 향한 여정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해야 함을 자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을 위한 변화라고 할까요? 그 성장이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좋아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쪽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열망하며 제인이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에게 무엇이든 좋으니 새로운 고생살이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고생살이라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안정적인 삶에서 오는 고정된 삶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있는 삶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도전 없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 자체가 곧 긍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변화이든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로드 학교에서의 반복되는 일상, 자기가 로드 학교에서 배웠듯이 항상 하던 대로 선생의 일과를 수행하게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인은 권태를 느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측된 삶에 대한 권태라고 할까요? 제인이 이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신문 광고를 내므로써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에 자신에 대한 소개글과 로드 학교에서 교사 경험이 있고 가정교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소개하죠. 그럼으로써 마침내 그에 대한 답신이 옵니다. 그래서 로드 학교에서의 10년간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솜필드 저택에서 가정교사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인 에어가 새로운 것을 모색할 때 마인드를 보면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문제라고 제인 에어가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거에 대한 상징은 제인 에어 전반에 흐르는 주제하고도 부합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인식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솜필드 저택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와 결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솜필드 저택에서 제인 에어는 제2의 챕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은 부잣집이죠. 그 집의 주인인 로체스터 씨와 만나게 됩니다. 로체스터 씨는 30대 후반에 건장하고 남성미가 넘치는 신사로 묘사가 됩니다. 그에 반해 제인 에어는 18살, 19살 정도 되는 가정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둘 간에 이제 드디어 만남이 성사가 되는데 첫 만남에서 제인이 로체스터 씨에 대한 인상이 독특해요. 제인이 로체스터 씨에게 이제 호감을 느끼는 부분은 특이하게 그의 잘생기지 않은 외모. 소설에서는 추함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결코 잘생긴 용모가 아닌 추한 외모에서 호감을 느낍니다. 취향이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왜 추함에 제인은 그 로체스터 씨에게 호감을 느꼈을까? 이 소설에서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가 추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대비입니다. 제인 에어는 작중에서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용모로 묘사가 돼요. 제인의 주변 사람들도 제인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예쁘지는 않잖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인은 외모로서는 스스로도 내세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로체스터 씨도 추하다고 묘사가 되거든요. 이 추함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추함은 겉만 번지르르한 아름다움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제인이 리드 부인의 화려한
저택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역설적으로 그 화려한 저택에서 최악의 시기를 보냈죠. 그 말인즉슨 리드 부인의 저택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겉모습의 어떤 화려함과 아름다움과는 달리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경멸하는, 아름다움과는 먼 일들이 자행된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제이는 아무리 화려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그러한 아름다움은 허위로 가득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제이는 어릴 때부터 겉만 번지르르한 아름다움에 정체를 간파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실제 소통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현실의 삶을 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고생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함이란 허위로 가득한 아름다움에 대비되는 삶의 진실, 가식과 허위로 가득한 아름다움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 사례로서 로체스터 씨는 나이도 제인보다 훨씬 20년 정도 많고 신분이나 계급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인과 로체스터는 그 신분상의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체스터 씨는 제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무척 특이해요. 마치 오래 만난 친구처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죠. 이것이 이제 로체스터 씨의 되게 독특한 성격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인이 로체스터 씨를 처음 만나서 생각했던 것이 이 사람이 잘생기고 신사답게 예의의 범절을 갖춰서 자기를 대했으면은 그렇게 호감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가 추하고 무례할 정도로 격이 없는 태도 때문에 그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단순히 보면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심리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식과 허위가 아닌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로체스터에게 느꼈다고 할까요? 그럼으로써 제인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러한 로체스터 씨의 태도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제인이 이제 생각을 해보죠. 현실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기 표현에 의하면 예쁘지도 않은 자신을 로체스터 씨가 돌아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제인이 로체스터 씨에게 호감이 있는 만큼 왠지 로체스터 씨가 자신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도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 이 로체스터 씨가 돈도 많고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할 리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때 마침 로체스터 씨의 신사계급 친구들이 썬필드 저택으로 놀러 오게 됩니다. 이 무리 중에는 귀부인과 귀족들, 신사들이 이제 대거 이제 오는데 이 중에는 로체스터 씨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블랑쉬 잉그램이라는 아주 아리따운 처자가 있었습니다. 이 처자도 마찬가지로 좀 있는 집안에 굉장히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인데 오만한 성격으로 묘사가 됩니다. 제인 에어를 보고 전혀 이제 그녀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죠. 그리고 이 블랑쉬 잉그램 이 여자도 로체스터 씨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로체스터 씨도 하는 걸 보면 잉그램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제인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죠. 나 같은 가정교사 따위하고는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잉그램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체스터 씨가 제인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미묘해요.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 또 없고 알듯 모르듯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제인은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갈등들, 내가 로체스터 씨를 좋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말도 안 되는 것에 스스로 홀려서 이렇게 마음앓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보죠. 말 그대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식으로 자기를 훈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신사들이 제스처 게임이라는 것을 같이 합니다. 이거는 뭐 오늘날 공트 프로그램에서 손짓 발짓으로 무엇을 표현하는지 이제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과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이 갑자기 왜 등장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떤 상징이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제스처 게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손짓 발짓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욕망이라는 것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제스처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 자신의 욕망을 내가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일상에 조각조각 나뉘어서 산재에 있을 겁니다. 조각조각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하나하나 이제 모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퍼즐을 맞춰보는 것, 그런 것이 일종의 자신의 일상 속에 흩어진 욕망의 어떤 제스처라는 것은 자기의 일상 속에 흩어진 어떤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모아서 퍼즐을 맞추는 작업,
그것이 곧 자신의 욕망을 이제 찾아가는, 알아가는, 깨닫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것이 여기서 나오는 제스처 게임이 상징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인이 이 신사들이 막 제스처 게임을 하고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로체스터 씨를 향한 자신의 욕망과 그에 대비해 자기의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초라한 현실과의 낙차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현실은 이 모양이니 감히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무리다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는 그래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인 역시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추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로체스터도 추남이라고 묘사가 되고 제인 에어도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못생겼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추함이라는 것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추함은 말 그대로 추함이라는 것으로 이 두 사람은 신분이나 계급, 나이, 성별 어떤 그런 것들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함이라는 것으로 두 사람은 연결되는 것이죠. 귀부인들이 굉장히 고상한 말을 서로 간에 주고받지만 그들의 눈길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되게 오만한 태도를 유지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과연 고상하고 아름다운 품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화려하고 고상한 그런 것들은 허위로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도 실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누리고 접근한다거나 이를테면 그 블랑시 잉그램의 경우가 그런데요. 로체스터 씨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돈이 많고 잘 나가는 명문가의 집안이라서 접근을 하죠.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로체스터 씨가 재산이 많지 않다고 느끼자마자 블랑시는 로체스터 씨를 차버립니다. 이처럼 이들의 행태는 허위라고 할까요?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실제의 어떤 그런 감정의 소통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